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 해법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정부는 비거주 고가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높여 실거주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고 나선 반면 서울시는 공급 확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개포 우성 1, 2차와 구로구 구로동 주공아파트 등 재건축, 재개발 5개 구역의 정비 계획을 확정하며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모두 신속 통합기획 자문을 거친 사업지로 5개 구역에서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9,237가구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경매 시장에서도 감정가를 웃도는 낙찰이 4개월째 이어졌습니다. 특히 대출 활용이 가능한 15억 원 이하 아파트 가운데 재건축, 리모델링 기대감이 있는 단지로 수요가 몰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자,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곳곳에서 걱정의 목소리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 또 비판의 목소리가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가 주최한 이 부동산 토론회 현장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두고 국가폭력이다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정부의 이번 개편안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시장 분위기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챙겨보시고 그 안에서 또 여러분의 자산 지킬 수 있는 투자 전략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도 열어두고 있거든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5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너무나 덥죠. 자, 여러분의 부동산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속 더위는 이분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SM도시연구소 송성문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혼란스럽죠? 이번 주에 또 세제 개편안도 발표가 됐고요. 뭐 부동산 시장의 뉴스로 도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도 되고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앞으로 변화될 어떤 시장의 움직임들이 많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런 어떤 규제가 나오고 규제 정책이 나온 다음에는 일정 기간은 관망세가 좀 이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방향성이 있죠. 시장 흐름, 가장 중요한 수요 공급에 대한 원칙만 잘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이 대책 속에서도 뭔가 찾아나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런 정보 드리도록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 전화 주시면은 또 상담해 드리고요. 또 알찬 정보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규제책 또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이상하게 좀 마음이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어 본다면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텐데요.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로 그런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고요. 자, 오늘도 우리 여러분 보내주신 문자 사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9204 쓰시는 시청자분 고민인데요. 30대 초반의 신혼부부입니다. 동작구 흑석동, 흑석 10구역과 흑석 12구역 중에서 실거주를 하면서 재개발을 기다리려고 하는데 10구역은 전용 17평 빌라가 13억이고 12구역 전용 13평형은 9억 5천입니다. 두 구역마다 장점이 있어서 결정이 어려운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30대 초반인데 벌써부터 이제 몸테크를 계획하면서 재개발 투자, 실거주도 함께 하겠다 생각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네, 정말 그 스마트한 젊은이들입니다. 요즘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주식 쪽에서 투자하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역시 안전자산, 그럼 이 부동산 쪽이라는 건 이제 젊은 친구들도 많이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좋은 판단을 하고 있고 좋은 접근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흑석역, 흑석 10구역, 12구역을 얘기하는데 자, 한번 보시죠. 흑석역 주변으로 해서 흑석 뉴타운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완성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데고요. 물론 반포권하고 연결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데인데 뭐 이 지역 내에서도 이제 뭐 가장 대장으로 가고 있는 아크로 리버하임이라고 흑석 7구역이죠. 벌써 시간이 좀 지났네요. 한강 보이는 쪽 이런 쪽이 벌써 평당 1억대를 넘어서 뭐 34억, 35억대를 지금 가고 있어요. 굉장히 장족의 발전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데는 12구역이고요. 요 위에가 10구역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흑석 뉴타운의 이제 거의 마지막 퍼즐이 지금 될 것 같기도 한데 너무나 좋은 곳이라 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자, 보시면 일단은 그 입지면에서 보면 당연히 12구역이 굉장히 좋습니다. 역세권 흑석역하고 거리와 더불어서 역세권 거리도 좋지만 또 중요한 거는 여기 지역이 좀 평지입니다. 또 평지에 또 가장 중요한 건 대단지 면적이 좀 크죠.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조성이 된다 그러면 흑석뉴타운에서 좀 시세를 주도하고 갈 만한 그 정도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옆에 보면 지금 고민하신 19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구릉지에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입지면에서는 12구역보다는 조금 빠지는 그런 입장이지만 19역의 장점은 지금 사업 속도가 좀 빠르죠.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추진위 승인까지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초기 단계에 급한 거는 다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속도 면에서는 12구역이 속도가 빨라서 좀 좋은 거고요. 19구역이 좋고요. 그 다음에 12구역은 아무래도 입지면에서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점으로 본다 그러면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동의서 진구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화가 조금 동의율에 대해서 이제 조금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흑석의 10구역, 12구역은 어떤 형태로든지 진행이 될 게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에 정비 사업이 완전히 다 끝났고요. 또 이런 입지, 또 최근에 여기 뭐 11구역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에 일반 분양을 했죠. 서밋. 거의 뭐 국평 기준으로 30억 같은 분양을 했는데도 성공을 거뒀습니다. 또 건너편 넘어서죠. 노량진 뉴타운에 뭐 6구역, 8구역, 뭐 26억, 28억의 일반 분양이 다 성공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변의 사업성도 어느 정도는 좀 담보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어떤 물건을 얘기하는 건 되게 어려운 얘기고요. 그 물건의 위치라든가 뭐 어떤 전반적인 연차라든가 여러 가지 봐야 되기 때문에 뭐가 낫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구역의 어떤 우위, 어떤 사업이 좀 빠르거나 뭐 이런 장단점을 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좀 나쁘지 않다. 지금은 먼저 움직이는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접근하는 게 맞는 방법이고요. 그냥 제 의견을 좀 더 덧붙여 드린다면 아무래도 이 지역은 다 같이 갈 거기 때문에 12구역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조금 나중에 조성이 될 때는 굉장히 좀 더 인프라가 커지고 어떤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12구역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10구역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뭐 여기 뭐 일종 주거지고 또 위쪽으로는 고도 제한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비 계획 수립해 나가면서 뭐 조합 설립 과정에서 잘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10구역, 12구역 전부 다 좋은 구역이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먼저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아무 곳이나 선정해도 되지만 이왕이면은 10구역 쪽으로 한번 가보시라, 12구역 쪽으로 가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구역이 너무 다 좋은 구역이어서 아마 우리 신혼부부 분들도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좋은 구역이 맞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입지적인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 곳 12구역에 손을 들어드렸으니까 잘 판단하시고 빠른 실행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든 또 고민되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또 고민 이어가 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희 딸이 네. 수원 영통 센트럴파크뷰 24평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네. 그 직장이 강남역 쪽이라서 네. 좀 힘들어해서 아. 이걸 좀 팔고 네. 제가 이수역 인근 주상복합 13평짜리를 하나 봤거든요. 아, 네. 이쪽으로 좀 한번 옮겨보는 것 좀 어떨까 해서 네, 그래서 한번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자녀분 대신 연락을 주셨는데 우선 수원 영통의 센트럴파크뷰 24평형에 거주 중이신데 광역버스 타고 출퇴근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맞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 강남역에서 조금 가까운 곳을 찾다가 그래도 또 아마 네. 좀 금액적인 부분을 맞추다 보니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를 보신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이수역 인근의 13평짜리 주상복합으로 옮겨 타봐도 괜찮을지 대표님께 네, 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네, 네. 예, 그 따님이 그러면 현재 거기서 오래 살았어요? 지금 영통에? 21년도에 매수했거든요, 딸이요. 예, 예. 근데 좀 비쌀 때 좀 매수를 했습니다. 아, 얼마에 사셨어요, 그때는? 5억에 매수했습니다. 5억이요. 네, 지금은 그래도 조금 올랐죠? 네, 많이 빠졌다가 네, 3억 변동이. 정도까지 빠졌다가 현재는 그래도 한 6억 정도는 됩니다. 그렇죠. 네네. 서울도 뭐 비슷했거든요. 서울도 21년도 하반기까지 최고점 가다가 예, 22년도 이렇게 가격 하락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반등하고 이렇게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아무튼 뭐 똑같은 시기에 이렇게 갔던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출퇴근 때문에 지금 서울로 가시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물리적인 거리가 조금 멀긴 해요. 뭐 광역버스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분당선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는 있지만 네. 아무래도 출퇴근 거리가 좀 멀다 보면 이게 좀 경기권에 거주하신 분들의 이제 똑같은 마음 아닐까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를 5년 전에 뭐 사셨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때 좀 서울 쪽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더 좋을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네, 뭐 네. 경제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보셨다고? 이수역이요? 네네. 방배 마에스트로라고요. 주상복합 아파트. 예. 아,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마에스트로. 예. 아, 뭐 세대수가 얼마 안 되겠네요. 그런데 뭐 주상복합. 120세대 정도 됩니다. 120세대요. 아, 120세대. 네. 주상복합. 알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보자고요. 일단 뭐 그런 걸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자, 120세대에 120세대의 주복이라. 네네. 예, 그리고 뭐 신축급인데 이게 아까 몇 평이라고요? 한 13평 13평 정도 된다 됩니다. 그랬죠. 네. 자, 요런 게 지금 이게 얼마예요? 8억 2천입니다. 8억 2천. 야, 그렇죠. 여기 한 투룸 정도 될 겁니다. 네, 예를 네. 들면. 자, 오피스텔 형태로 비싼 건데 물론 이수역 옆에 역세권이니까 뭐 교통이 편하겠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자, 이런 아파트는 뭐예요? 집은 말이죠. 집은 여기 살기는 괜찮겠죠. 따님이 혼자 사시면. 네,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살기는 좋아요. 근데 네. 살기는 좋은데 자, 팔기가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나중에 조정기라든가 이런 지금처럼 항상 이렇게 막 호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은 네, 네. 팔기 어렵다. 무슨 얘기냐? 집은요 살기 좋은 집을 사는 게 아니고 팔기 좋은 집을 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지금 살기 좋은 데 가지고 알고 내가 팔기 좋은 집을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원칙이고 자 말씀을 드리면 자 보자고요. 지금 8억 2천 주고 지금 오피스텔급 아니면은 주상복합이라고 하는데 네, 네. 투룸이란 말이죠 서울에. 네. 그리고 본인 따님은 지금 어차피 서울로 이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힘들고 네. 뭐 거리상 물리적 거리를 조금 이렇게 좀 해지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네. 앞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따님 힘으로 쉽지 않죠. 네, 네. 그나마 지금 보유하고 있는 영통의 아파트가 뭐 그 아파트 옛날 황골주공 아파트였죠. 한 6억 정도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는 있지만 요걸 처분해서 서울로 들어온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제 얘기는 서울에 이런 같은 컨디션의 어떤 주거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걸로 가려고 하는데 이거조차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빌라로 가세요. 다세대 빌라. 아, 따님이 그런 거 좋아하세요? 글쎄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네,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좀 전에 방송 상담하는 거 보셨죠?
네네,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재테크 젊은 친구들이 재테크를 위해서 이렇게 몸테크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이게 재개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젊은이든 뭐 좀 나이 드신 분이든 서울에 신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재개발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수나 이런 쪽 있죠. 네네. 이수나 이런 쪽에 그 위쪽으로 뭐 방배동도 있고 그래요. 뭐 그쪽에도 지금 뭐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쪽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차라리 그런 주상복합 아파트보다는 이런 모아타운이라든가 정비사업 진행하는 방배 16구역이라든가 이런 데 있거든요. 그 위쪽으로. 네네. 그런 것도 좀 알아보시고 빌라를요. 그리고 강남권에 거주를 하고 싶으면 요 근처에서 웬만하면 떠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강남권의 타이밍이거든요. 요 아래쪽 보면은 강남 아래쪽 보면 서초구 있어요. 서초구 보면 양재동도 있고요. 그 옆에 보면 개포4동, 그 개포동 그 지금 재개발하는 곳이 있고요. 또 송파 쪽으로 해서도 지금 삼전동이나 잠실동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움직임이 있어요. 또 강동구 쪽으로 해도 또 뭐 강동 명일동이라든가 고덕 이런 지역들이 다 재개발하고 있다. 강남 4구에 이렇게 많은 곳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지금 아파트 뭐 이런 어떤 오피스텔 뭐 주상복합 이런 걸 보실 게 아니고요. 정말 미래 가치가 높은 남들은 이런 쪽을 다 1+1이라도 해가지고 투자를 막 들어오는데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라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강남역이 직장이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강남권 쪽에서 뭐 서초라든가 강남구 뭐 양재 사동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 이 개포 사동이죠. 이런 지역들을 좀 한번 들어가시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른 지역들도 있지만 이런 지역들이 지금 그 예산한 6억 정도면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자, 정리해서 말하면 서울로 오는 거 무조건 오는 게 좋다. 근데 네. 서울로 오는 건 좋은데 서울에 어떤 걸 올 것이냐 선택할 게 많지 않다. 그래서 자꾸 이상한 걸 들어가는데 이상한 건 팔기가 나중에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상한 걸로 가지 말고 조금 주거 환경이 다르고 좀 어렵더라도 신축 빌라라든가 이런 거 초기 단계에 지금 강남권이 움직이는 곳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요것 중에서 한번 골라보자. 이게 답입니다. 이해되세요? 네네. 예, 시간 되시면 개인적으로 상담 한번 오시거나 세미나에 오셔서 따님하고 같이 오시면 제가 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기 좋은 집이 아니라 팔기 좋은 집을 사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마 좀 금액적인 한계 때문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보셨겠지만 그보다는 이 재개발 기대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 쪽으로 선택하자 조언 드렸습니다. 아직은 좀 낯선 방법일 수 있겠지만 또 자녀분과 함께 이런 이야기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신다면 자녀분의 마음도 또 흔들리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도록 저희 무료 세미나 시간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송성문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가셔도 아마 이런 내용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분과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다음 주 화요일에 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대표님 세미나 안내 자세히 부탁드려요.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세미나 진행합니다. 세미나에 오시면은 최상급지 재개발의 수익 투자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최상급지가 어딜까요? 좀 전에 설명한 이런 개포동이라든가 뭐 서초구라든가 뭐 송파라든가 이런 지역들에 지금 재개발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고 여러 가지 패턴들도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런 투자를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가운데서도 어디가 정말 수익성이 높은지를 한번 찍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시게 되면은 상급지 그냥 상급지도 아니고요. 서울의 최상급지를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가르쳐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정말 소액 투자의 움직임 결정을 좀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면 꼭 오셔서 한번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오시게 되면은 오셔서 저하고 많은 대화 나눕니다. 스몰 토크도 나누고요. 또 상담도 해드리고 맞춤형 얘기를 좀 해드릴 게 많으니까 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에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고요. 요즘 정말 세미나 문의가 많습니다. 그만큼 재개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시간이 안 되신다면 또 대표님과 함께 따로 시간 맞춰서 1:1 대면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뭐니 해도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세제 개편안이 될 겁니다. 이번 주 월요일 8월 3일 날 발표된 그 개편안 내용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여러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송성문 대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제 개편안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요. 상당히 보도자를 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꼭 필요한 것만 오늘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드리는 시간 갖고요. 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조금 유추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번 세제 개편안에 가장 중요한 건 양도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두 가지죠. 일단 양도세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가장 큰 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제 바뀌죠. 물론 얘기가 기존부터 많이 나와 있어서 아는 분들도 많은데 현 거주 4%하고 보유 4%에서 1가구 1주택이 80%의 혜택을 받던 거를 이제는 28년 과도기를 지나서 29년 이후부터는 거주 8%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이제는 실거주를 해라. 이제는 보유한 거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략하게 얘기해서 요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뭐 비조정에 대해서 다주택자가 뭐 2%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비조정 지역에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요 맨 위에 있는 핵심만 4% 80%를 받던 거를 이제는 보유 의미에서 혜택 받던 거는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양도소득세는 알아둬야 될 게 일시적 2주택입니다. 축소가 됐어요. 일시적 2주택이 윤 정부 들어서 내 집 A란 내 집을 팔고 플러스 하나를 더 샀을 때 요 기간 내 집을 팔 수 있는 기간이 3년으로 여유 있게 해놨었죠. 근데 요거를 2년으로 단축한다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함이 따르겠죠. 근데 사실은 일시적 2가구 2주택이요. 실무적으로 보면 이거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왜냐? 내 집을 안 팔고 또 하나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출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뭐 우리 지금 대통령께서 한 매수자가 근저당을 통해서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라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방법에서는 쉽지 않은 방법인데 어쨌든 2년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과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유예했어요. 얼마 전까지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그 기간을 맞추느라고 올 2, 3, 4, 5월이 좀 상급지 아파트들의 서울의 상급지 아파트들의 박앤세일 기간이 있었잖아요. 뭐 좀 저렴한 가격에 10% 정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결국은 종료가 됐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유예해 준답니다. 지금 현행 20% 30% 2주택 20% 3주택 30%인데 이거를 내년에는 5% 10%로 완화해 준답니다. 무슨 얘기냐? 결과적으로 시중에 물량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양도세는 이걸로 끝났습니다. 요거 정도만 알면 됩니다. 다 이제 종합부동산인데요. 종합부동산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표를 가져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텍스트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얘기가 저 얘기 같고 저 얘기가 이 얘기 같아요. 전문가가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납부세액을 내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근데 이 과정을 이렇게 좀 표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뀐 게 여기서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바뀐 게 여기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바뀌고요. 또 여기서 바뀌고 이렇게 바뀐 부분이 네 군데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아무나 내는 게 아니고요. 공시가격의 합,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시세의 한 70%예요. 공시가격에 합산된 금액이 나오겠죠. 요 금액에서 금액을 공제해 줬습니다. 자, 1주택자는 12억을 공제해 줬고요. 2주택자는 9억을 공제해 줬습니다. 요 공제를 하고 나니까 전체 금액에서 빼면 남은 금액이 나오겠죠? 남은 금액. 여기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해서 과세 표준을 만들거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였습니다, 현재. 한데 이 정부에서 내년엔 70%, 후년 80% 이렇게 이건 다주택자 얘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70% 이상으로 다 상향을 시켜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다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세 표준을 만드는 이 과정 속에서 종부세 요율 비용이 굉장히 업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거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그렇게 과세 표준이 만들어진다면 그 다음에는 이게 종합부동산을 내는
요율입니다. 세금에 대한 요율. 여기 보시면 3억 원 이하, 3억 원에서 6억, 6억에서 12억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요 금액별로 종부세를 이제 내게 되는 겁니다.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시가도 아니고요. 공시가도 아닙니다. 이 과세 표준을 구하려고 이런 과정을 온 거죠. 자, 과세 표준이 왔으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기준선이 한 12억 정도 선에서 좀 과도 기준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세율에 대해서 12억이라고 과표 12억은 시가 있죠. 우리 시중에서 파는 약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억 정도 되는 예를 들어 시가의 아파트 이 정도 된다 그러면 현행에는 한 1% 정도의 종부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상승을 하는데 큰 변화는 없죠. 제일 많이 변화가 생기는 것은요. 그 이상 초고가 아파트들이 지금 기본으로는 1.3%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향후에 28년도에는 중과세 세율인 2%, 3%, 4%, 5%로 급등을 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이 과표까지 와서 여기서 어느 정도 완화해 주는 듯 하지만 여기도 가격을 공정가액 비율이 높아지면서 높아졌고요. 또 한 가지는 세율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담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표가 나오면요, 이 세율을 곱해서 금액을 산정을 하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공제도 해주고요, 재산세 낸 거에서 공제도 해주고 또 그러면 이제 정말 내야 될 산출 세액이 나오겠죠. 이런 세액이 나오면 이제 또 공제를 해줍니다. 여기서도 변화가 생겼죠.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세부담 상한에 대한 초과 세액도 또 바뀌었죠. 세액 공제는 뭐냐면 고령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았었어요. 또 장기 거주했던 분들도 혜택을 받았는데 보유했던 분들도 근데 이걸 장기 거주로 바꿨습니다. 여기도 또 거주가 나오죠.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겠다 이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자, 납부세액이 그래서 결정이 되는 건데 요게 종부세에 변화된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간에 변화를 많이 줘서 일반인들은 이게 가격이 오른 건지 내린 건지 잘 구분이 안 되고 약간의 부담이 있나 이렇게 보는데 전반적으로 세율과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느껴지는 데미지가 크고 또 고가의 아파트 가진 사람들은 굉장한 데미지를 받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이 비거주주택 고가 아파트 세부담이 엄청 강화가 됐고요, 양도세 중과도 한시적으로 좀 완화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규제는 하지만 고가 매물을 좀 유도하려고 하는 정책이겠죠. 실거주 강화. 이런 세제 개편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모든 정책 세부담에 대한 얘기는 실거주를 하라 이겁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향후 1거주 1주택도 전부 다 실거주를 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실거주를 하러 들어오겠죠. 왜 그러냐면 비거주 서울 시내에 비거주 1주택자가 많거든요. 한 60만 통계에 의하면 한 60만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가구들이 실거주를 위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 살고 있던 세입자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앞으로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작년 가을서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폭등하고 있는데 이 폭등한 거에 또 완전히 가중을 시키고 있죠. 이런 정책으로. 그래서 참 이런 터무니없는 정책이 정말 아쉽고 좀 또 이런 시기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참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현재 앞으로 시장은 굉장히 암울한 시장이 펼쳐집니다. 특히 임대 시장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임대 시장이 위곡이 되면 그 다음에는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게 순서거든요. 자, 무주택자나 자녀들 주택 매수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결론 내리면요, 옛날에는 똘똘한 한 채였었죠. 똘똘한 한 채.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를 막 규제를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이렇게 똘똘한 한 채로 움직였습니다. 또 같은 진보 정부인데요, 이 정부에는 오니까 똘똘한 한 채를 가져도 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갑니까? 이제는 덜 똘똘한 한 채로 갑니다. 이게 앞으로의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 덜 똘똘한 한 채 플러스 상급지 초기 재개발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만 된다. 보유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이런 어떤 자산 투자는 해야 되잖아요. 이게 가장 큰 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미나 진행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세미나 진행하는데요.
오시게 되면은 상급지 재개발, 소액 투자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릴 거고요. 세미나 시간이 안 맞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요일 날. 그러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1대1 상담 오십시오. 제가 잘 상담해 드릴 거고요. 또 주말에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세미나 예약하시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세미나 자리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오시게 되면 저하고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알찬 정보. 제가 30년 동안 시장에서 활동한 경험치를 많이 얘기 드립니다. 오셔서 좋은 경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규제와 세금 제도 개편도 아파트에 치중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덜 똘똘한 아파트 한 채와 재개발 투자가 필수인 시대가 됐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규제를 좀 피해서 합법 안에서 또 내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지 계획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자,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그럼 우리가 어느 지역에 좀 관심 갖고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그 지역 분석하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더원 부동산 연구소 최혜정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부동산 규제책이 발표가 되었죠. 지금 뭐 보유세에 대한 강화 정책을 펼친다 했는데 좋은 의미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지금 추구하느라 이런 발표를 했지만 결국은 고액 자산가들이 문제가 아닌 중산층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산층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참 걱정이 큽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 규제책에 있어서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은 이 단기적인 안정화는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또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공급을 해야 되는데 서울 시내에 공급할 곳은 바로 정비사업 지역밖에는 또 없죠. 공급하는 방법. 바로 정비사업뿐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바로 정비사업 지역에 빌라 투자한다는 거 정말 좋은 일이죠. 우리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고 내 집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투자 유망한 정비사업 지역 2개의 지역 잠시 후에 오늘도 소개해 드릴게요. 네, 공급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은 뭐 우리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정부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워야 할지 그 지역으로 좀 좁혀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여러 가지 재개발지 중에서 입지가 좋은 그러니까 최상급지 중에 그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역 분석해 볼 텐데 뭐 뭐니 해도 많은 분들이 한 강남 3구 손꼽으실 겁니다. 그중에 먼저 송파로 가볼게요. 전해 주시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송파구 삼전동입니다. 부동산 중심의 축이 이 강남의 강남역이요. 바로 이 삼성역으로 옮겨왔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 주변으로 배후 주거지가 많은 가치 상승을 보여왔는데 이제는 바로 여기입니다. 상성역 주변으로 바로 여기. 특히나 주목할 곳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송파구 안에서도 상급지, A급지, 초 A급지 속하는 이 삼전동 여기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이 송파구 삼전동 하단을 소개를 드릴 건데 이 대신식탁과 MOU를 지난 7월에 체결을 한 바 있고 또 올 3월에는 주민 설명회도 이렇게 진행한 바 있는 송파구 삼전동 하단 도심 복합 개발로 모아타운에서 전환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게 되는 곳이 바로 여기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조감도 보시면은 탄천을 끼고 이렇게 약 6천 세대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단지로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이렇게 3개의 구역으로 또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인프라, 생활 인프라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2구역 오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기는 학교가 있고요. 여기는 또 공원을 끼고 있어서 이 3개의 구역 중에서도 또 가치가 높을 2구역 오늘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는 또 건축 배치도 그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구역계 말씀드리면은 바로 이렇게 2구역입니다. 면적은 약 6만 제곱미터 약간 안 되는 면적인데요. 약 2천 세대 이상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권역 생활권적인 면에 있어서는 동남권에 해당되는 송파구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재개발 지역 위치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롯데가 있고 석촌호수가 있는데 바로 거기가 여기에 위치를 하고 되고 한강이 있고 탄천을 끼고 국제교류복합지구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바로 인접해서 A급지 여기 저층개발지 여기 주목하시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바로 탄천을 낀 하단에 2구역을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동남권 발전 구상을 보시면은 정책적으로 주택 공급을 밀어주고 있는 정책 지금 현재 펼쳐가고 있다는 거 우리는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었고 입지에 있어서는요 이 한강을 이렇게 끼고 이 삼전동은 맞은편에 삼성동과 대치동을 마주하고 탄천을 또 끼고 있죠. 무엇보다도 직장과 주거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높은 위치를 가져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직장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완성에 힘입어서 121만 명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배후 주거지로 가장 최상의 입지를 갖춘 이런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은 아파트 가격을 또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입지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이 저층 주거지를 우리가 주목하면 좋은데 가장 최상의 입지, 여기는 좀 투자 금액이 조금 덜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겨우 몇천 정도의 차이니까 조금 더 보태셔서 A급지로 가면 좋다. 여기에 삼전동 하단 추천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세 현황을 보면 한강변 위주로 해서 잠실 엘스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20평대가 30억을 찍었습니다. 30평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30평 중반대를 가져가고 있고 특히 여기 르엘 같은 경우에는 48억 원, 30억대 48억 원 지금 시세 가져가는데 이러한 가격대를요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석촌호수 하단으로 개발이 되었을 때는 이 가격대 어느 정도 가져갈 거니까 사업성이 매우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교통에 있어서는 지하철 2호선, 8호선, 9호선이 이용하기가 좋은데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도 매우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현대차 사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에 착공해서 2031년에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고 잠실 마이스 사업 인접해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탄천에 대한 개발도 있고요. 노후도 분석해 드릴게요. 송파구 하단 삼전동 여기 같은 경우에 68.9%로 해서 노후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개발의 압력 높고 60%면 가능하죠. 이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구역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정리해 드릴게요. 투자 포인트. 대한민국 개발의 트라이앵글의 중심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잠실 마이스, 삼성동 GBC,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인데 민간 도심복합 사업의 시범 대표 단지로 유력한 곳이 바로 여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노후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70%대 이상의 이 노후도를 가진 구역이 여기뿐 아니라 주변으로도 높은 노후도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 개발이 돼서 대단지화 됐을 때는 더 높은 프리미엄 아파트로 신흥 부촌으로 해서 더욱더 각광받을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3억대의 투자금 지금 이 원자재 값이나 땅값이 많이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에 의해서 투룸 시세가 7억대에 가깝게 지금 또 가져가는 그런 시세 지금 가져가는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6억대의 그런 매물들 아직까지 귀하지만 있습니다.
빨리 서두르셔서 선점의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좋은 매물 발품 파시고 노력하셔서 선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개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자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송파 지역의 지금 아파트의 현 시세를 좀 살펴보고 다 30억대, 30억 후반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 가격을 기대하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삼전동행 하단 지역 2구역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려드렸거든요. 조금 서두른다면 아직까지는 3억 원대 투자가 가능하다 말씀드렸으니까 빠르게 좀 실행해보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주세요. 전문가의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그 외에도 또 대표님과 함께 만나서 내 자산에 맞는, 내 자산에 따른 포트폴리오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1:1 대면 상담 기회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생각하고 계시는 그 투자 금액에 따라서 계획 세울 수 있는 자리 마련해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상급지 이야기, 상급지의 재개발 투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자, 이제 강남 3구에서 진짜 강남으로 들어와 볼게요. 강남구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거주지로서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개포동 쪽으로 가볼 텐데요. 바로 좀 전해주시죠. 강남구에 아직까지도요, 30년 이상 된 노후도를 70% 가까이 가져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의 강남은 거의 개발이 거의 완료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노른자이 땅, 개포동에 있는 개포 3구역 투자 유망한 정비사업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에 있어서는요, 이 강남구는 3도심에 해당이 되죠. 강남. 이 강남에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명은 국제 업무 중심 지역으로 해서 개발의 방향성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좋은데 가치가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권역별 입지 분석을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산다는 압구정 첨단권역이 여기 한강변을 끼고 있고요. 가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비싼 아파트들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 또 일자리가 넘쳐나는 테헤란로 업무지역이 여기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군이 있는 도곡 대치권역이 여기 있고, 이러한 영향력을 모두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거기에 웰빙 주거환경까지도 가져가고 있는 개포권역이 바로 양재천을 끼고 위치를 하고 있고요. 우측에는 수서권역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오늘 가치 높은 이 모든 에너지를 모두 흡수하고 있는 개포권역 안에 개포동, 개포 3구역 소개해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개포동의 높아진 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국내 500대 대기업 대표이사들이 가장 많이 사는 아파트가 바로 개포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포동의 그 아파트 라인을 따라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개포 3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로 변화됐을 때는 이러한 가치를 가진 아파트로 변화될 것을 또 크게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포지구의 재건축 단지들을 보면은 80년도에 저층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는 개발이 돼서 재건축이 완성돼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완성됐을 때는 약 4만 세대 이상의 신흥 부촌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로 또 자리매김을 할 것이라는 것을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내용 중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CEO들 많이 산다는 이 아파트, 바로 건너편 이 공원을 끼고 바로 여기에 개포 3구역이 위치한다라는 것도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입지에 있어서는요, 편리한 환경, 웰빙 주거환경도 가져가지만 유명 학군이 또 이 개포동과 함께 대치권역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 높은 부분도 함께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개발의 현황에 있어서 이 개포동 1동부터 3동까지는 다 완성이 거의 되어 가고 있는 상황 중에 마지막 남은 마지막 개발의 퍼즐, 바로 여기입니다. 개포 4동 이 4개의 구역으로 해서 예전부터 수년 전부터 모아타운이다 어쩐다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다가 이 1구역이 신통기획 연번 동의서를 지금 진구 중에 있다 보니까 3구역도 지금 신속 통합기획으로 동의서를 받아가는 초기 시장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4구역, 2구역은 좀 상가가 많은 측면에 있다 보니까 바로 주거 밀집도가 높은 3구역이 노후도도 더 높고 개발의 압력도 높은 관계로 투자성에 있어서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3구역이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구역별 노후도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좀 저조하다 보니까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구역별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바로 이 3구역 같은 경우에 노후도가 30년 노후도가 70%대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개발의 압력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여기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호재는 유일의 가천선에 있습니다. 지금 역사가 없음에도 30평대 시세가 30억 중후반대를 지금 가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역사가 또 생긴다면 그 이상의 비싼 아파트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유일의 가천선 뭐 1, 2년 안에 또 확정이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강남권과 과천과 유일의 중심선상에 구룡 포일 사거리가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 정도의 위치를 합니다. 여기에 유일의 가천선이 들어왔을 때는 또 역사가 주는 그런 프리미엄을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개발이 됐을 때 비싼 아파트 기대할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호재는 2021년도에 발표되었던 양재시 미래융합 혁신 특구로에 대한 지정이 있었죠. 또 최근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가 또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 지정된 구역 안에, 그 섹터 안에 3구역이 위치합니다.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신축 아파트 공급은 저조하죠. 개발이 되었을 때 수요가 많다 보니까 또 사업성이 높아지겠죠. 비싼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건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AI 인공지능과 ICT 정보통신기술 산업벨트가 구축이 될 건데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죠. 강남 미래산업의 성장 동력 축으로 해서 수서, 개포, 삼성, 테헤란로의 이 중심축 안에 개포동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 경쟁력 높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국제규로 복합지구에 대한 부분도 함께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포 3구역에 대해서 구역계 확인하시면 되겠는데 공원을 끼고 있는 단지로 해서 자리 잡게 됐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가치가 높은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면적은 71,526제곱미터에 종상향이 된다면 2,000세대 이상의 세대수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노후도가 약 70%, 30년 노후도가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개발의 압력 높은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투자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유일의 가천선 중심 지역으로 해서 역사가 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곳으로 이 지역 지금 초기 시장에 선점할 수 있다는 거, 가격 저렴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남 8학군의 주거 벨트에 해당되고 기존 양재 AI 특구에 더불어서 최근 ICT 특정 개발 진흥지구가 지정이 되었죠. 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업무 기능을 함께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격 상승,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효과 아주 클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장 정비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은 노후도인데 30년 이상 노후도가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개발의 압력이 높은 것도 가치 높은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시세 말씀드릴게요. 1.5룸이 5억 중후반, 2룸이 5억 후반에서 6억 후반인데 전세로 투자까지 투자 시 예상 투자 금액이 3억 초반입니다. 지금 이러한 매물들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투룸 시세가 7억대 이상을 지금 돌파하려는 분위기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매물들도 현장에 있고요. 하지만 잘 발품하시면은 또 저렴한 매물도 선점할 수 있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7억에서 또 8억으로 또 가격 상승을 만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에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셔서 선점의 수익 가져가는 좋은 기회에 빠르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도 가치 높은 지역 놓치지 마시고요. 발품 팔아 보시다가 지역에 대해서, 개발에 대해서, 매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자세한 상담 해드릴게요. 네, 사실 그동안 개포동은 이 재건축 아파트에 많은 관심들이 쏠려 있었던 지역이지요. 그런데 그 재건축 아파트들이 벌써 신축 아파트, 고가의 아파트들로 다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남아있는 개발되지 않은 그 재개발 투자처들을 또 찾아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개포동이 그동안 사실 모든 면이 다 좋지만 그래도 지하철 교통이 조금 아쉬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에 대한 교통 호재까지 좀 짚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지역 도 벌써 투자자분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무엇보다 남들보다 좀 빠르게 실행하는 능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재개발 투자라는 거 혼자 실행까지 가기 굉장히 어렵죠.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그런 도움 드릴 거고요. 또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이런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1:1 대면 상담 기회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2부에서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 돌아올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